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서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은 또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입니다. 화면 보시죠. 와, 오늘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2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2000포인트 저항이 강화되고 있다. 좀 지켜보자. 관망이 필요하다고 마감 전략 보내왔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주가 상승에 따른 매물 부담, 단기 관망,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선에서 지지되는 라인을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내오셨군요. 이 중에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00포인트 전후로 단기적인 숨고르기. 숨고르기가 좀 짧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지금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지난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난 이후 일단 한 100포인트 이상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그런 지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우리 대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 아마 전반적인 지금 숨고르기 장세, 조정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이 지금 특징적인 것이 지금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약한 그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내일,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내일 아마 대선 전후로 해서 의미 있는 저점을 지금 형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요. 결국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대적으로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대선 지나고 나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갭도 지금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소 쪽에 지금 현재 지금 특징적인 업종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주하고 지금 IT주들이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일본 총선이 지금 지난 주말에 끝이 나면서 엔화 약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 자,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엔화 약세 흐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19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일본의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또 양적 완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채권 매입 한도를 늘릴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 약세 쪽에 드라이버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출 관련되는 자동차주라든지 IT주는 전반적으로 아마 좀 조정 흐름이 주 초에는 조금 더 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강한 흐름이 지금 나왔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2000포인트를 회복했다는 것은 다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즉 3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시점까지는 일단 좀 강세장을 예상하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2000포인트 전후에 이러한 조정 흐름은 그렇게 지금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심주로는 역시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경기 민감주,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한진해운 같은 주요 종목들 추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에 역시 지금 IT 부품주 쪽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테라세미콜이라든지 원익 IPS, 네페스 같은 주요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이번 조정 기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된 걸 먼저 보시도록 하죠. 네, SK증권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입니다. 재정절벽 해소 여부에 주목을 하면서 증시를 좀 지켜보는 전략, 관망 전략 이번 주는 아니고 오늘 마감 전략이군요. 네, 이현상 부장은 코스피가 숨고르기 구간에 접어들었다. 관망 후에 지지되는 선에서 좀 지지 확인하고 지켜보자, 대응하자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김무신 전문가는 수급 주체들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역시 관망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고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연결해서 재정절벽 해소 여부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절벽 이슈, 우리 대선,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 시장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는 대충 어쩌고 가닥을 좀 잡고 계시죠?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선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인데요. 이 문제 자체가 이번 주에 그냥 가닥을 좀 잡아야 됩니다. 만약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고 치면은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지난 다음에 상당히 큰 어떤 근심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난번에 그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때 만약에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은 2월달에 추가 강등을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한 상태고요. 또 1월달에 있을 부채 상환한도 조정 협상에 대한 의구심도 역시나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일단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 대선이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현대차 같은 그 자동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뭐 그 일본 예나의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 또 수출주들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들 같은 경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해외 생산 비중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예나가 약세가 가고 있죠. 지금 84%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옌달러 환율이 90엔 정도까지 가야만이 그때는 조금 우려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들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양호한 D램 반도체 가격 회복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춘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D램 재고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두 가지 정말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는 좀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